안녕하세요. 이지강 떠돌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의 경험을 토대로 재택근무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와 달리 이미 재택근무가 가능한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지만 한국의 조직 문화와 정서상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과연 재택근무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우선 하루가 길어집니다. 출퇴근 시간으로 허비하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이 시간을 활용해 운동, 취미활동, 자기개발, 휴식 등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이는 업무 역량의 증대로 이어지며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의 효율성 증가. 할당된 업무량 안에서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의 미팅 아닌 미팅, 담배와 커피 타임, 북새통인 점심시간의 단축 등 꼭 필요하지 않는 시간들을 아끼고 개개인에게 할당된 업무에 집중하여 보다 빨리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암묵적으로 분위기상 불필요한 야근이 남아있는 문화를 가진 회사라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 탈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경우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며 이는 정해진 시간에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만 만들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집이 서울이어도 어느 날 며칠 제주도, 부산 혹은 가까운 해외 어디든 인터넷이 잘 되는 곳이라면 랩탑이나 스마트패드만 들고 훌쩍 떠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거 선택의 확장성이 생깁니다. 매일 출퇴근이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정도 회의를 위해 출근해야 하는 경우 도심과 떨어진 곳에서 살며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크고 좋은 집과 개인의 취향에 맞는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습니다. 조직의 평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함께 식사, 커피, 담배, 술자리 등을 가지다 보면 항상 생산적인 이야기들만 나오는 건 아니죠. 불필요한 진심이나 혹은 진심이 아닌 오해가 생길 만한 이야기 등이 오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언젠가 터질 폭탄과도 같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조직의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 이는 직급이 높은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다수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배려해준다고 해도 직장 상사의 눈치는 안 보려야 안 볼 수 없죠. 물론 요즘은 직장 후배들의 눈치도 안 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면 점심에 원하는 메뉴를 스스로 고를 수 있고 때로 원치 않은 회식 자리에 끌려갈 일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한 공간에 같이 있음으로 인해 가져야 하는 마음의 불편함에서 직접적으로 해방되어 보다 편한 마음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 분명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혼자들이라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배우자 혹은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직 혼자 둘 수 없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는 더욱 효율적일 수 있겠죠. 자녀가 없어도 애완동물과 함께 사는 집사분들이라면 언제나 혼자 둬서 미안한 그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재택근무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쾌한 환경. 우리나라는 사계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상 2계절이죠. 매우 덥거나 매우 춥거나 하는 날이 압도적으로 깁니다. 땀을 뻘뻘 흘리거나 비에 젖어 출근해 찝찝하게 하루 종일 일하거나 엄청난 추위에 출근 후 따뜻한 사무실에서 조른가의 사투를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강제 흡입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머리를 감는 날을 줄여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화장에서 해방되며 상당한 시간 절약과 함께 모공에게 자유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날씨와 별개로 지옥철과 만원버스 안에서의 불쾌한 경험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역한 담배 냄새를 선사해주는 동료들로부터 완벽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절약. 상대적일 수 있으나 의외로 생활비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비, 식대, 커피 등의 군것질, 술값, 음주, 택시비 혹은 대리운전비, 그 외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시발비용 등이 절약되며 대략적인 금액은 한 달 기준 직접 계산해 보시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회사 운영비 절약. 재택근무의 장점은 직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부분적 재택근무를 시행할 경우 팀별로 필요시 일주일에 한두 번만 출근해 회의를 위주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회의실 위주 및 공유 좌석제로 사무실을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비용을 차지하는 임대료를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고 회식비, 법인카드, 유지시설비, 관리비 등 전체적인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문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보다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문화가 자연스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집에서 일한다면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자연스레 더욱 강한 업무 체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없을 때에도 책상 앞에 엉덩이만 붙이고 있으면 크게 티가 안 나는 사무실 문화와 달리 더 정확한 업무 할당과 그에 대한 결과 확인이 따르며 소위 말하는 월급 루팡들이 줄어들게 되고 능력자와 무능력자의 구분이 확연히 눈에 띌 것입니다. 이는 관리자들에게는 보다 정확한 지표를 제공해 줄 것이고 업무 평가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재택근무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듯이 분명히 존재할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불화. 앞서 말씀드린 가정의 평화와 상반되는 분들은 반대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과 한시라도 떨어져 있고 싶은 경우입니다. 그나마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는 잠만 자며 최소한의 시간만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재택근무란 청천벽력과 같은 재난과 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심코 가진 핑계를 방패삼아 집안일을 멀리하셨던 남성분들에게는 가사노동이라는 새로운 직업세계에 입문과 동시에 힙한 투잡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회피하면 불화만 있을 뿐입니다. 반면 예를 들어 가부장적인 집안의 주부라면 식사를 많게는 하루 3끼까지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하루 3끼지 남편 3끼가 되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육아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부부에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단점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엄마에게 육아의 부담이 더 높은 가정의 경우 아빠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역시 불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의 무게. 일에만 집중하는 문화를 장점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더욱 냉정한 업무 체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년간 갈고 닦아온 일하지 않지만 일하고 있는 척 하는 연기 신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일하는 시간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한때는 열정적으로 일했지만 조직에 순응하며 어느새 월급 루팡이 되어버린 분들과 남의 성과를 가로채기 하는 스티랑이셨던 분들에게는 이는 분명 악재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체험. 자칫 잘못하면 소위 히키코모리라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 생활에 적응해버릴 수 있습니다. 좋든 싫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얽히고 설켜서 혼자 있는 시간이 간절히 필요한 현대사회지만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에 의외로 반기를 들 만한 경험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일과 일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강제로라도 출근을 위해 집 밖을 나가는 경험이 줄어들면 집과 얼마나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지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곤함, 이동 시 벌어지는 시간 등 비효율적인 낭비에서 벗어나 극한의 자유로움을 지속적으로 맛보다 보면 은둔형 외톨이의 길로 입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시에도 취미생활, 운동 등 적당한 집 밖에서의 사회생활이 동반되어야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소홀. 퇴근 후 지인들과의 만남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사무실은 번화가에 있고 저녁 약속을 잡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적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저녁 약속에 나가기 위해 채비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자연스레 이전보다는 대인관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재택근무가 매우 일반화된다면 평일은 가족과 함께하고 주말은 지인들을 만나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과 삶의 혼동. 집은 본래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개개인의 휴식 여건에 최적화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 몸과 오랜 기간 부딪혀 오며 혼연일체가 된 침대와 소파, 그리고 TV, 인터넷 서핑, 게임 등 유혹이 상당합니다.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이렇듯 항상 휴식을 취하던 공간에서 집중해서 하루 8시간 온전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업무 후에는 온전히 쉴 수 있도록 업무와 휴식 시간을 분리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통의 제한. 불필요한 소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뽑았지만
반대로 필요할 수도 있는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일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티타임을 갖는 등 회사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시간은 어찌 보면 쉬는 시간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사실 그 시간 동안에도 업무 혹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무실 내에서 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이러한 스킨십이 줄어들며 개개인의 애로사항이나 업무 관련 팁, 부서 간 협조 요청 등과 관련하여 최소한으로 국한된 조금은 딱딱한 소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관리. 재택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 술도 덜 먹는데 왜 그럴까요? 하루 종일 집에서만 있는다는 것은 그만큼 움직일 일이 적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출퇴근길과 사무실 등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칼로리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시 꾸준히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운동 부족으로 인해 살이 찌는 등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칼로리 소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택근무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이번에 재택근무를 처음 시행하게 되면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재택근무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잘 살리고 단점들을 보완해 실제 부분적 재택근무가 늘어나길 희망하며 이번 콘텐츠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재택근무가 어떤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힘을 내서 더 많은 좋은 콘텐츠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